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처리할 때 얘를 숫자로 처리해야 될지 또는 문자열로 처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숫자라면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문자열이라면 다른 문자열을 연결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은 크게 원시형과 객체로 나뉩니다. 원시형이라는 것은 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원시형 중에서 숫자형을 보도록 할게요.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10이라는 값을 넣으면 얘는 숫자를 값으로 가집니다. 이 num이라는 변수가 숫자형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는 type of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변수를 넣거나 값을 넣으면 얘가 어떠한 자료형인지 알려줘요. num이라고 넣어볼게요. 네, number라고 표시가 되죠. num이라는 변수에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hello라는 변수에다가는 문자열을 넣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은요,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이 안에 hello라고 넣으면 이 hello라는 변수의 자료형은 스트링, 즉 문자열이 됩니다. hi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이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써볼게요. 작은 따옴표를 써도 역시 똑같습니다. 문자열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써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hi의 자료형은 문자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변수에 처음에 숫자를 넣었다 하더라도 얘가 처음에는 숫자형 변수였지만 여기에 문자열을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시 num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는 문자열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num이라는 변수의 자료형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다른 자료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논리형 변수는 true나 false 값 중에서만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 cancel 이라고 하고 제가 여기다가 true라는 값을 할당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is cancel의 자료형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불리언이라고 나옵니다. 네, 불리언이 바로 논리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is cancel은 true나 false를 이용을 해서 값을 표현을 합니다. 논리형에서는 두 가지 값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undefined라는 자료형도 있어요. 이 undefined는 자료형이면서 동시에 값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let x를 선언을 해놓고 x에 아무런 값도 할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x에는요, undefined라는 값이 할당이 됩니다. 얘는 값이면서 동시에 자료형이 돼요. undefined하고 헷갈리는 게 이제 null이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이 null은 마찬가지로 자료형이기도 하고 값이 되기도 합니다. null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유효하지 않은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프롬프트 창을 예로 들어 볼게요. 사용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프롬프트 창을 띄웠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게끔 하는 게 프롬프트의 역할인데 취소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age에는 null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null은 유효하지 않은 값. 프롬프트에서 나이를 입력받게끔 텍스트 필드를 표시를 했는데 그 텍스트 필드의 값을 입력하지 않고 취소를 눌렀기 때문에 이때는 null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창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입력받은 값 age가 null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게 돼요. null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취소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들어가는 값이겠죠.
그래서 널이라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널이 아니라면 또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소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창이 나온 김에 한번 이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2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ge에 20이 들어가는데 따옴표가 붙은 게 보이시나요? 프롬프트 창은 텍스트 필드가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값은 텍스트, 즉 문자열이 됩니다. 타입 오브 해서 age의 자료형을 볼게요. 네, 문자열입니다. 이 20이라는 값이 나는 숫자로 사용하고 싶어서 프롬프트 창을 띄웠는데 이게 문자열로 들어있는 거예요. age에는 20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을 한번 빼볼게요. 계산이 됩니다. 얘가 문자열이었는데요. 이 마이너스 계산하는 동안에 자동으로 숫자로 바뀐 겁니다.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숫자로 사용할 게 아니라 문자열로 사용하고 싶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틀린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이면 끝까지 쭉 문자열이던가 숫자라면 끝까지 쭉 숫자였으면 좋겠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중간에 데이터형, 자료형을 변환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을 자바스크립트의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참 애매하죠? num에다가 아까 10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num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age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num하고 age를 더해 볼게요. 그럼 아까 마이너스처럼 숫자하고 문자열을 계산을 했으니까 숫자로 바뀌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플러스에서는 또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플러스가 한쪽이 문자열이라면 이 플러스 기호는 양쪽에 있는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가 문자열이라면 나머지도 문자열로 자동형 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냥 연결을 해요. num에 있는 10과 age에 있는 20을 그냥 연결을 해서 1020이 됩니다. 참 애매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자료형이 변환된다는 걸 알고 계시다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감안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더하거나 뺀다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형 변환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창에서 어떤 값을 받았는데 그 값을 숫자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아예 처음부터 숫자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age에서 문자열을 했었죠. 여기다가 pass int라고 붙이면 그 age의 값을 정수로 변환을 해줘요. 네, 따옴표가 사라졌죠. 이렇게 pass 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수로 변환한 뒤에 사용을 하시면 중간에 형 변환이 일어나서 헷갈리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실수로 변환을 해야 될 경우에는 pass 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셔도 돼요. 내가 처음부터 숫자였는데 얘를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요. num 뒤에다가 to string이라는 함수를 붙여주면 이게 원래 숫자였던 것이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숫자나 문자열로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자료형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플러스 기호예요. 이 플러스 기호는 숫자와 숫자를 더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num 플러스 age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 연산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앞에는 숫자였고 뒤에는 문자열이었는데 두 개를 연결하는 용도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만일 네임이 백두산이고 클래스룸이
215다. 그랬을 경우에 라고 사용을 하면 이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다음에 문자를 붙이고 다시 클래스룸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뒤에 있는 문자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적당하게 띄어쓰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보기 쉽게 되었네요. 근데 이 플러스를 더하기로도 쓰고 연결 연산자로도 쓰는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 등장한 게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템플릿 리터럴은 문자열과 변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때 연결 연산자 플러스를 쓰지 않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호는요, 백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티스는 키보드 상에서 그 문자 위에 보면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1이라는 숫자 왼쪽에 있는 기호입니다. 마치 따옴표처럼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임과 클래스룸을 제가 할당을 했었는데 템플릿 리터럴로 표시를 한다면 백티 기호를 붙이고요. 변수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달러 사인을 붙입니다. 네임님 그리고 그냥 내가 작성하고 싶은 문자를 그대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가 필요한 위치에 달러 사인 붙이고 클래스룸 하고 엔터를 누르면 훨씬 쉽게 문자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문자열이 들어갔고 뒤에는 숫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각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금방 가져와서 하나의 문자열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호가 백티스를 사용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객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객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배열이에요. 배열은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즌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얘를 배열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괄호로 값을 묶어주고요. 이 안에 내가 넣고 싶은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4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전체로 보기에는 하나의 덩어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방 번호가 붙어 있죠. 방 번호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방 번호를 우리는 인덱스라고 불러요. 배열의 인덱스. 인덱스 0번부터 3번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모두 4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시즌이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값을 알고 싶다면 이 방번호를 알려주시면 돼요. 시즌에 방번호 0번 그러면 봄이 나오죠. 그럼 내가 가을 세 번째 들어있는 값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시즌에 두 번째 값을 가져오면 되죠. 그럼 가을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서 몇 개의 값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즌 뒤에 length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아까 살펴봤던 배열 구조 안에 length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점을 붙이고 length라고 해주면 배열에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배열은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 값만 들어가는 형태라면 객체는요. 키와 값이 함께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student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하려고 해요. 객체를 선언을 할 때는요.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중괄호 안에 키와 값 형태로 넣게 돼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에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이름이 백두산이고요. 이렇게 키와 값은 중간에 콜론을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네임이라는 키에 백두산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정보를 넣고 싶으면 쉼표를 찍고, 얘는 나이가요 20세예요. 또 다른 정보를 넣고 싶으면 얘 이번 학기 성적이요 70점입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를 해주면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객체 안에 키와 값 이런 형태로 정보를 넣게 되고, 그 여러 개의 정보들은 쉼표로 구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키를 이용을 해서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객체에서 이름값만 알고 싶어. 그러면 student.name 하면 name이란 키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의 나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student.age 이렇게 하면 20이란 값 가져올 수가 있죠. 타입 오브를 사용을 해서 스튜던트를 보면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시즌도 한번 더 볼까요? 네, 얘도 역시 객체입니다. 배열이나 객체는 변수 하나 안에 값을 여러 개 넣는 것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객체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